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멘토 홍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관하여 김은지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지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죠. 오늘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 그러니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1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변제 기일,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계좌이체 시 통장 메모에 빌려줌이라고 기재한 사례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체 후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면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어 대여 관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갚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으면 꼭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라도 대여 의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입니다. 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보거나 일부라도 먼저 갚을 수 있는지 협의해보세요. 이때 대화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 증명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변제 기일,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 시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단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송 제기입니다.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멸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